2년을 넘긴 뒤에도 여전히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솔직히 말해야겠습니다. 그 생각이야말로 조용히, 아주 조용히 당신을 생애 가장자리로 밀어내는 첫 걸음일지도 모른다고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수많은 노인들을 만나고 또 그들 곁에서 늙어가는 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피곤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잃고 멈추었을 때 먼저 무너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젊은 날 쉼을 꿈꿉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날, 책임에서 벗어난 시간, 아무에게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그 꿈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쉼의 모양입니다. 몸을 내려놓는 쉼과 삶을 내려놓는 쉼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차이를 모른 채 자신도 모르게 삶을 통째로 내려놓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오래 앉아있고 방 안에서 조용히 지내며 밖으로 나갈 이유를 하나씩 지워버립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작은 불씨가 하나씩 꺼져갑니다. 나는 한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술도 담배도 멀리했습니다. 정년을 마친 뒤에는 이제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며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었습니다.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고 하루를 조용히 보냈습니다.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참 얌전하시고 건강하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그분은 가족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마음은 어딘가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큰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너무 깊이 멈추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나무가 아닙니다. 산속의 소나무처럼 한 자리에 서 있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강물에 가깝습니다. 강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겉으로는 물이 남아있어도 그 안에는 이미 생기가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흐르셔야 합니다.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느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갑니다. 이제는 괜히 나갔다가 넘어질까 봐, 괜히 나서면 민폐일까 봐 하며 스스로를 줄여갑니다. 그렇게 조금씩 작아지다 보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추고 있습니까? 쉼은 다시 움직이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나 멈춤은 끝을 향한 방향입니다. 하루에 10시간 넘게 꼼짝 않고 앉아있는 삶은 겉보기에는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의 순환을 막고 생각의 흐름을 둔하게 합니다. 허벅지와 종아리의 근육이 잠들면 피는 아래에 고입니다. 고인 물은 탁해지듯이 고인 피는 무거워집니다.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공포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깨우고 싶을 뿐입니다. 이른이라는 나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남의 눈치를 덜 보고 체면에 덜 매이고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텔레비전 화면 속 타인의 삶으로만 채운다면 그것은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당신의 하루는 아직도 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걸음은 아직도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 움직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다만 자리에서 일어나 두 발로 서는 것,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는 것, 골목길을 한 번 더 도는 것, 그것이 색을 붙잡는 작은 의식입니다. 사람은 심장이 뛰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기 때문에 사는 존재입니다. 이른 이후에도 당신의 걸음이 멈추지 않는다면 당신의 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 뒤에 숨은 또 다른 진실을 봅니다. 기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기력을 쓰지 않아서 더 빨리 닳아버린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쓰지 않으면 녹이 씁니다. 문고리가 오래 움직이지 않으면 삐걱거리듯이 우리의 근육도 움직이지 않으면 소리 없이 굳어갑니다. 이른을 넘기면 근육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듭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 이틀 움직이지 않아도 금세 회복되었지만 이 나이에는 일주일만 누워 있어도 눈에 띄게 힘이 빠집니다. 나는 병실에서 그 변화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감기로 며칠 누워 있었을 뿐인데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어르신을 다리는 가늘어지고 허벅지는 힘을 잃고 걸음은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탓하지만 사실은 멈춘 시간을 탓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몸을 겉모습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저장고이고 균형을 잡아주는 기둥이며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허벅지가 약해지면 계단이 두려워지고 종아리가 약해지면 바깥길이 멀어집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쌓이면 결국 사람은 집 안으로 스스로를 밀어넣습니다. 몸의 약함이 마음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나는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십시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2분이면 충분합니다. 제자리에서 발을 들었다 놓고 팔을 흔들고 허리를 펴는 것, 그것이 혈관을 깨우고 심장을 다시 박동하게 합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다리가 가만히 있으면 피는 아래에 고입니다. 고인 피는 천천히 흐르고 흐름이 느려지면 막히기 쉽습니다. 그 막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 나이에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나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 나이에 왜 더하지 않으려 하십니까? 우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터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을 위해 움직이는 시간은 아끼려 합니다. 마치 이제는 쓸모가 다한 몸처럼 대합니다. 그러나 몸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아직 숨쉬고 있고, 아직 걸을 수 있고, 아직 따뜻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을 조절하는 힘도 약해집니다. 먹은 음식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몸 안에 남습니다. 그러면 피로가 쌓이고 기운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라고 쉽게 말하지만 사실은 근육이 줄어든 탓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과시하는 장식이 아닙니다. 삶을 지탱하는 숨은 기관입니다. 그것이 줄어들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몸이 무거워지면 생각도 무거워집니다. 나는 운동을 젊은이들의 전유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년일수록 더 절실한 행위입니다. 단단한 허벅지는 넘어짐을 막고 곧은 허리는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두 발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감각은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을 줍니다. 누군가의 부축 없이 화장실에 갈 수 있고 버스에 오를 수 있고 손주의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알림이 울리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식탁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면 잠시 부엌을 한 바퀴 도십시오.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서서 이야기하십시오. 작은 움직임이 모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당신이 움직이면 몸은 그만큼 되살아납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 늙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할 때 늙는다는 것을. 근육은 의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두 분이라도 일어나 걷는다면 당신은 아직 삶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을 깨우는 일은 곧 자신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병실에서 참 이상한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큰 병이 있어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물이 모자라서 정신이 흐려진 어르신들 말입니다. 가족들은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다고, 기억을 잃은 것 같다고 울먹이며 말합니다. 그러나 피를 검사해 보면 몸 안이 말라 있습니다. 물이 부족해 피가 끈적해지고 흐름이 느려져 머리까지 맑은 기운이 닿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물로 사는 존재입니다. 젊을 때는 목이 마르면 바로 신호가 옵니다. 입이 마르고 갈증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감각이 둔해집니다. 몸은 이미 바짝 말라가는데도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별로 목이 마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갈증이 없다는 것이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가 약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가 아닙니다. 물은 피를 흐르게 하고 세포를 씻어내고 머리를 맑게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는 점점 진해지고 심장은 더 힘겹게 밀어올립니다. 그러면 어지럼이 오고 쉽게 피로해지고 말이 꼬이기도 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헛것을 보거나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치매의 시작이라고 두려워하지만 그 절반은 심한 탈수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드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해가 지기 전까지 몇 차례 나누어 드십시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한꺼번에 들이키지 말고 약을 먹듯이 나누어 마시십시오. 몸은 그 작은 습관을 기억합니다. 다만 밤늦게는 조금 줄이십시오. 잠을 방해하지 않도록 시간을 나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화장실 가는 것이 귀찮아서 물을 피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습니다. 잠시의 번거로움이 두려워 생의 흐름을 막으시겠습니까? 물을 아끼는 것은 결국 자신을 아끼지 않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몸은 이미 오랜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그 몸을 마지막까지 부드럽게 지켜주는 것이 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음식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직도 밥과 김치로 식사를 대신합니다. 그것은 가난했던 시절을 견뎌낸 기억의 맛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몸은 그때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더 쉽게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운이 빠지고 당을 조절하는 힘도 약해집니다. 그러니 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루에 몸무게에 맞는 단백질을 챙기십시오. 어렵게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달걀 2개, 점심에 생선 1토막, 저녁에 두부 1접시, 그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집니다. 고기가 부담스럽다면 부드럽게 익혀 드시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고르십시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고기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나는 음식을 통해 삶의 태도를 봅니다. 대충 때우는 식사는 대충 살아도 된다는 마음을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성 들여 차린 한 끼는 아직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는 표시입니다. 밥상 위에 단백질을 올리는 일은 단지 영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나를 돌볼 가치가 있다는 선언입니다. 물은 흐름을 지키고 단백질은 기둥을 세웁니다.
흐름과 기둥이 함께 있어야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몸이 필요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세심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거창한 약으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으로 오래 삽니다. 한 잔의 물, 한 조각의 생선, 한 숟가락의 두부가 모여 우리의 남은 시간을 지켜줍니다. 당신이 오늘 물을 한 잔 더 마신다면 그것은 내일을 향한 조용한 약속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뇌가 아니라 사람의 외로움이 먼저 늙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몸보다 먼저 말수가 줄어듭니다.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늘어납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방 안을 채우고 자신의 목소리는 점점 낯설어집니다. 그러나 뇌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뇌는 얼굴을 보고 눈빛을 읽고 말의 온도를 느낄 때 가장 활발히 움직입니다. 어떤 분은 귀가 잘 들리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모임을 피합니다. 여러 번 되묻는 것이 미안하고 대화의 흐름을 끊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점점 조용해집니다. 처음에는 편해 보입니다. 갈등도 없고 상처도 덜 받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서서히 생각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들리지 않으면 대답도 줄어들고 대답이 줄어들면 기억도 흐려집니다. 세상과 이어진 끈이 하나씩 풀려갑니다. 나는 고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수많은 시간을 통해 보았습니다. 외로움은 소리 없이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담배처럼 눈에 보이는 연기를 내뿜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서서히 생기를 빼앗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라도 좋습니다. 가까운 공원, 동네 모임, 교회나 성당, 절이라도 나가십시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나누고 날씨 이야기를 하고 별것 아닌 농담에 웃으십시오. 그 사소한 대화가 뇌를 깨웁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생각할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 우리의 생각은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누군가의 질문에 답하고 다른 이의 표정을 읽으며 우리는 스스로를 확인합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는 감각을 얻습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존재의 윤곽도 흐려집니다. 그래서 나는 귀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면 도움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다면 세상과의 문이 다시 열립니다. 그것은 단순히 소리를 키우는 일이 아니라 삶의 통로를 다시 잇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뇌를 너무 편안하게 두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길만 찾습니다. 늘 가던 산책로, 늘 보던 방송, 늘 먹던 반찬, 변화가 귀찮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뇌는 새로움을 먹고 자라는 존재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골목으로 걸어보십시오. 오른손으로만 하던 일을 왼손으로 해보십시오. 손주에게 영상통화를 배우고 휴대전화로 노래 가사를 따라 써보십시오. 그 어색함이 바로 뇌를 깨우는 자극입니다. 나는 뇌를 나무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가지가 단단해지고 햇빛이 바뀌어야 잎이 새로 납니다. 늘 같은 방향의 바람만 맞으면 나무는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길을 찾고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뇌는 다시 연결을 만듭니다. 그것이 늙지 않는 비결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배우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답합니다.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이 목적이라고. 그 마음이 있는 한 사람은 완전히 늙지 않습니다. 오늘 모르는 것을 하나라도 알게 된다면 그것은 단지 지식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생이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외로움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부러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일부러 전화를 걸어야 하고 일부러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를 묻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배려하며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위해 한 걸음 내딛는 데에는 인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남은 시간은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한 시간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 웃을 때 뇌는 다시 빛납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손을 잡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다시 젊어집니다. 완전히 혼자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과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그 끈이 바로 당신의 기억을 붙들고 당신의 존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작은 다짐을 하나씩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천천히 시작한다. 예전에는 서두르는 것이 성실함이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나에게 맞는 속도를 찾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바쁘게 흘러가는 거리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잠시 걸음을 늦추면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귀에 들어온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 길가에서 물을 뿌리는 상인의 손놀림, 그리고 햇살을 받은 나무잎이 흔들리는 모습까지 모두가 하루의 일부가 된다. 이런 사소한 장면들이 모여 나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준다. 나는 저녁이 되면 동네를 한 바퀴 걷는 습관을 들였다. 골목길 끝에 있는 작은 가게는 언제나 따뜻한 불빛을 내고 가게 앞 의자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이웃들의 모습은 정겹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묻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진다. 이곳에서의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깊은 숨을 쉴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길을 걷다가 마주친 고양이가 느릿하게 몸을 들이고 지나가는 모습도, 빵집에서 막 구워낸 빵 냄새도 나를 위로한다. 하루의 피로가 조금씩 풀리면서 나는 오늘을 잘 살아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가끔은 지난날의 선택들을 떠올리기도 한다. 잘한 일도 있고 아쉬운 일도 있다. 하지만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실수로 인해 눈물을 흘린 날도 있었고 작은 성공에 기뻐하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눈 날도 있었다. 그런 기억들이 쌓여 나를 더욱 단단하게 해주었다. 나는 이제 완벽해지려고 애쓰기보다 부족한 나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보다 한 걸음 나아가면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주말이면 부모님을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한다. 따뜻한 국과 밥, 그리고 소박한 반찬이 놓인 상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어릴 적 이야기와 요즘 사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고 웃음과 걱정이 섞여 흐른다. 그 속에서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자식이자 가족이라는 사실을 느낀다.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이 묘하게 차분해진다. 바람이 조금 차게 느껴져도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다. 요즘 나는 작은 꿈을 하나 품고 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으니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쓰거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되고 싶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사람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진심을 잃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고마웠던 일을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적어 내려가면 하루가 부드럽게 마무리된다. 삶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거센 파도처럼 밀려온다. 하지만 나는 두려움 속에서도 한 발씩 내딛기로 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나 스스로에 대한 작은 신뢰가 함께할 때 어떤 날도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오늘도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내일을 향해 나아간다.